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아주 활발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는 주급을 꽤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에 주급을 많이 받지만 제대로 활약 못하는 선수들에 대한 정리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지난 시즌 리그에서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두지 못하다 보니까 선수단 보강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티 선수단이 큰 변화 앞에 놓여 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시티가 영입 추진하는 그런 상황들, 또 어떤 선수를 정리할지 이런 소식들을 모아서 제 생각과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시티가 울버햄튼의 아인누리를 데려오는 걸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잉글랜드 1티어 기자 온스테인이라는 사람이 당사자들은 이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도의 얘기까지 해서 단순 찌라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꽤 진지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티는 이번 여름 6월에 클럽 월드컵 나가기 때문에 선수 수급이 빨리빨리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6월 초부터 이렇게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의외였던 부분은 맨체스터 시티가 사실 오른쪽 라이트백이 조금 더 절실했잖아요. 카일 워커의 노쇠화로 인해서 워커의 장기적인 대체자가 필요했었는데 이 라이트백 자리의 선수를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레프트백을 영입한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조금 놀라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누리라는 선수가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 풀백이에요. 만약에 누리를 왼쪽 풀백으로 영입한다고 했을 때는 왼쪽 풀백을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오른쪽은 수비 밸런스 잡으면서 비대칭 3백처럼 활용하려는 생각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왼쪽은 공격적, 오른쪽은 아칸지 같은 센터백 같은 선수를 놔서 풀터백 느낌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인누리가 영입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오라일리 그바르디올도 자리를 재배치해야 됩니다. 오라일리는 지금처럼 패백에 쓰임을 받는다면 아인누리의 서브 풀백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바르디올은 센터백도 가능하다 보니까 교통정리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아인누리의 이번 시즌 스탯을 볼까요? 시즌 41경기에서 5개의 득점과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총 3,410분을 뛰었고요. 기대 어시스트 5.5보다 실제 어시스트가 7개로 한 1.5개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인누리가 이런 성과를 거둔 건 5백의 윙백 자리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수비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든 채로 공격적으로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리가 포백에서 쓸 때 시티가 수비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지가 또 걱정거리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선수 공격력은 확실합니다. 발기술 정말 좋고요. 윙어의 뺨치는 개인 돌파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뒷발 패스도 잘하고 발바닥도 잘 씁니다. 하지만 누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실점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고요. 또 지금 울버햄튼 감독이 페레이라 감독인데 페레이라 전에 게리 오닐 감독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아인누리를 인버티드 풀백처럼 사용했었는데 누리가 거기서도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중거리 슛이라든지 플레이 메이킹이라든지. 하지만 수비 복귀가 제대로 안 되면서 그쪽에 구멍이 많이 나서 실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리는 양면의 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티가 누리를 데려온다면 또 어떻게 활용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누리 얘기는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누리가 만약에 시티로 영입한다는 희위고나 오피셜이 뜬다고 했을 때는 시티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잭 그릴리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그릴리시는 제가 개인적으로 시티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플레이 스타일도 그렇고 짧은 양말 때문에 제가 좀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그릴리시가 이번 시즌에는 맨시티에서 거의 전력 외 자원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24-25 시즌 선발로 7경기만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왼쪽 박스에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시즌 출전 시간이에요. 아스톤빌라 있을 때는 2000분 언저리를 많이 뛰었고요. 시티 오고 나서는 그 정도로 많이 소화하지는 못했습니다. 1900분, 최고 기록이 2055분이고요. 이때가 바로 트래블 시즌일 때입니다. 그리고 23-24 때도 1000분밖에 뛰지 못했고 이번 시즌은 721분이라는 처참한 출전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보통 팀에서 닭주전이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으려면 2000분 후반대
진짜 많이 뛰는 뭐 브루노 같은 선수들은 3,000분 초반대 뛰거든요. 그런데 1,000분이 안 되면 전력 외 선수로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릴리시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릴리시를 사용하려고 할 때, 그럴 때도 그릴리시가 잔부상이 계속 있어서 필요할 때 기용하지 못했던 것도 그릴리시가 밀려난 데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FA컵에 팰리스랑 결승전을 했잖아요. 그때도 그릴리시가 교체로 선택받지 못했고 오히려 어린 에체베리가 선택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리그 마지막 경기 풀럼전에서는 아예 명단 제외가 됐고요.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펩이 질문을 받았었나 봐요. 근데 펩은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 그릴리시는 나이도 있고 이제는 플레이 스타일도 시티에는 점점 안 맞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릴리시가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공을 잡고 있다가 자신에게 선수가 붙으면 그냥 뒤쪽으로 안전하게 전개해줍니다. 물론 여기서 드리블 치다가 하루 종일 뺏기는 선수보단 낫겠죠. 그리고 이런 소유의 강점이 있는 게 그릴리시긴 합니다. 그런데 그릴리시가 트래블 시즌 좋았을 때는 이런 식의 소유가 아니었거든요. 조금 더 앞쪽에 가서 파울 얻어주고 거기서 돌려주고 또 끌어당긴 다음에 공을 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릴리시의 소유는 좋게 말해서 소유지 안 좋게 말하면 그냥 못 뚫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수가 다가왔을 때 뒤로 리턴 주는 거는 사실 그릴리시 말고도 다른 선수도 다 가능한 거거든요. 뭔가 그릴리시만의 특장점이 줄어든 느낌이 최근에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리시가 전형적인 윙어 자리보다는 또 공격형 미드필더의 선택을 받았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이번 시즌에. 그때 나쁘지 않긴 했거든요. 근데 펩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준치에는 도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별로 그 자리에서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요. 게다가 마르무시라는 선수까지 영입이 되면서 그릴리시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과르디올라가 스몰 스쿼드를 추구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거와 관련돼서 가져와 봤는데, 일단 그릴리시 자리에 뛰는 왼쪽 윙어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도쿠 있고요, 마르무시 있고요, 또 사비뉴, 포든, 이 선수들도 충분히 왼쪽 정발 윙어가 가능한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자리에 그릴리시까지 하면은 상당히 선수가 많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게 펩의 성격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펩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5명의 선수를 냉장고에 넣어두듯 벤치에 못 앉히는 건 싫습니다. 24명 동시에 훈련 후 4명에서 6명을 경기에서 제외시키는 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 펩은 선수들과의 감정적인 교류도 중요시 한다는 거고, 또 선수단이 많진 않지만 그 선수들의 경기력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여러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게 펩의 스타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런 성향 때문에 더더욱 그릴리시가 떠날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릴리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또 어느 팀으로 이동하게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테오 코바치치 얘기인데요. 코바치치가 3개월 결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바치치가 23, 24 초반에는 시티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을 기여해줬고, 또 이번 시즌 코바치치가 은근 득점을 했던 것들이 많아요. 42경기에서 7골과 3개의 도움을 올렸고 2837분이라는 꽤 많은 시간을 소화했습니다. 그런데 코바치치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됐고요. 3개월 정도 결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코바치치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만큼 맨시티의 3선 수비형 미드필더 쪽의 뎁스도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일단 로드리가 복귀할 예정인데요. 로드리의 실력은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에 복귀 후의 실력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영입해온 니코 곤잘레스의 활약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니코 곤잘레스 적응도를 빨리 올려서 펩 아래서 제대로 활용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모건 깁스 화이트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시티가 모건 깁스 화이트는 영입전을 사실상 철수했다고 합니다. 로마노에 따르면 이적료 때문에 철수한 것 같다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모건 깁스 화이트라는 선수의 장점과 시티의 전술이 맞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노팅엄 자체가 수비하는 시간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공 뺏고 역습을 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술을 사용하잖아요. 거기서 모건 깁스 화이트가 되게 좋은 모습이 많았어요. 일단
역습 과정에서 대장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공 몰고 가면서 양쪽 빠른 윙어에게 전개해주거나 아니면 크리스 우드에게 주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공격 자체는 속공 베이스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맨시티랑 맞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맨시티는 아무래도 공 돌리면서 상대를 눌러놓고 그 블럭을 깨는 듯한 축구를 많이 하니까. 게다가 가격도 되게 비싸게 노팅엄이 불렀었습니다. 사실 노팅엄은 돈보다는 팔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노팅엄이 이번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라는 유럽 대항전에 또 나가게 됐으니까 이런 핵심 선수를 지키는 게 중요해졌죠. 일단 이적료 최소 1,000억 이상 요구를 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보건 깁스 화이트가 원래부터 유명했던 선수도 아니고 이번 시즌에 갑자기 훅 올라온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에 대한 의구심을 시티도 계속 가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모건 깁스 화이트는 발을 뺐고요. 다른 미드필더를 시티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옹에 셰르키라는 선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선수에 대한 얘기는 이적설이 조금 더 강해지면 따로 다뤄볼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레인더러스 얘기입니다. 레인더러스는 얘기가 나온 지 꽤 됐고 시티 입장에서 상당히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적료는 약 5,500만 파운드, 1,025억 이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시티 1티어 잭 고원이라는 사람 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꽤나 진전이 된 것으로 느껴지고요. 레인더러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냥 축구를 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시티 미드필더에서도 크게 무리 없이 적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즌 54경기 15골 4어시를 기록했던 선수고요. 지난 시즌 4,591분이라는 많은 경기 시간을 소화했습니다. 게다가 이 선수가 미드필더인데 시즌 15골을 득점했어요. 그래서 득점도 할 줄 아는 선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케빈 더브라이너 스타일은 아니고 약간 전성기 균도안 같은 스타일로 시티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티가 정리해야 되는 선수들도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임대 복귀하는 칼빈 필립스, 카일 워커, 이런 선수들입니다. 일단 AC밀란에 갔는데 AC밀란에서는 워커의 완전 이적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에도 워커는 시티에서 떠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칼빈 필립스 역시 시티에 영입된 이후로는 계속해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임대 복귀하고 시티가 최대한 정리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릴리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만 파운드의 높은 주급을 받고 있고요. 그릴리시도 계약 기간이 2027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번 시즌에 현금화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스톤스 역시 2026년, 그러니까 1년 정도 계약 기간이 남았어요. 그런데 주급은 25만 파운드를 받고 있어서 이 스톤스라는 선수도 정리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스톤스는 유리몸이 아닐 때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수죠. 하지만 트래블 시즌 이후에는 유리몸 기질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시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높은 주급을 주면서 스쿼드 자원으로 데리고 있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또 메가티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메가티는 뭐 이적을 위해 클럽 월드컵을 안 뛸 거라는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어서 메가티 역시 시티에서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시티의 여름 이적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